안녕하세요. 안낙현 소장입니다. 2020년 2월 2일입니다. 오늘도 대농지구 지웨시티의 실거래가와 요즘의 매매 또 월세, 전세 이런 수요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은 두산 이브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건이 매매가 있었고요. 전월세는 1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월 달에는 이제 77건, 11월에 50건, 12월에 이제 21건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명절도 끼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건 정도로 많이 거래량이 줄었고요. 그만큼 매도 가격이 이제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시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가격이 비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실거래가가 많이 줄었고요. 또 작년에 또 많이 또 사고 또 팔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1월 달에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제가 지난번에 차트에 보여드렸듯이 12월 달에 정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이제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조금씩 실거래 가격은 약간 떨어지면서 그러나 호가는 높은 상태,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김없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실제 1월달 가격은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까지 약간 4억 초반에 많이 무게중심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전월세는 이제 2월, 3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철이고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아직 이제 한 10건 정도 전월세가 이제 됐는데 2월 달에는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형 1차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14건이 매매 건수가 있었고, 전월세 건수는 20건 정도 됩니다. 전월세 건수는, 집주인 전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 전세 감안하면은, 평년에 비해서는 한 2019년에는 13개, 2018년에는 15건이었는데요. 갭 투자 관련돼서 집주인 전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전세가 나온 것 같진 않고, 또 매매 건수도 이제 14건인데, 작년 11월이 이제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10월부터 이제 갭 투자자가 이제 1차로 옮겨가면서 12월에는 72건, 1월에는 14건이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있는 상태대로 이제 간헐적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간의 이제 가격 절충이 막 이루어지면서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호가는 높은 상태인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싸다는 판단 때문에 약간 거래가 이제 성사가 이제 더디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38평이 이제 1월 달에는 9건, 그 다음에 이제 49평은 8건, 59평은 3건이 있었는데요. 2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38평은 작년 12월에 이제 35건, 또 11월에 60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거래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49평도 작년 11월에는 46건, 10월에는 65건, 12월에는 19건이었는데 8건으로 많이 줄었고, 59평도 이제 10월에 19건, 11월에 44건, 12월에 16건. 근데 이제 1월에는 3건이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차트에 말씀드렸듯이 12월에 거래량이라든지 모든 게 정점이었다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한 2분기, 3분기에는 아마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매수 기회를 줄 거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실제 실거래가를 보면은, 두산 EV차 34평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한 5월달, 4월달, 5월달 이후로 가격이 이제 상당히 그 많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현재는 이제 4억 후반, 4억 후반 정도, 그다음 실거래가가 5억 천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몇 건 거래됐다고 해서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 한 4억 중반 정도가 이제 좀씩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서 4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성사되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도 보시면은 뭐 4억 한 6,300, 뭐 4억, 4억 4천 이 정도기 때문에 3억 3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례적인 거라고 보면 되고요. 33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타입 같은 경우에도 그 A타입과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 이후로 갭 투자자들이 이제 몰리면서 그 외지 투자와 현지 투자자 간에 이제 에, 에,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5월달 이후로 한 330건, 한 300개 이상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 1차 파동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12월이 정점으로 해서 약간 상반기에는 조정을 주고 하반기에는 이제 또 방향을 변곡점에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C타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타입이나 B타입에 비해서 약간 가격은 4억 5천대, 4억 5천대 이제 전후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A타입이 B타입이 이제 선호하시는 타입이 A타입, B타입이시기 때문에 C타입은 약간 가격이 그거보다 한 2, 3천만 원 정도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A, B, C타입 전체 할 거 없이 전세 가격은 한 매매가의 한 70% 전후 되거든요. 그래서 2억 한 7천에서 한 3억 2천까지 전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렇게 되고요. 그 1차 아파트 38평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대거 외지인들이 이제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4억 전후에 거래가 되다가 실거래가 1월에는 뭐 4억 6천, 뭐 4억 3천 이렇게도 거래가 많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와 현지인 간의 실거주자 간의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4억 중반대 정도, 4억 중반 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평은 49평이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49평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은 그 49평을 약간 더 선호한다고 보여지고요. 현지인도 49평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요. 38평은 아마 지을 3차 때문에 약간 분산이 되면서 분산이 약간 되면서 38평은 작년에 좀 49평에 대비해서 약간 거래량이 줄긴 했는데 그것도 여기 입지가 워낙 이제 대농지구는 좋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실 때는 뭐 당연해 보입니다. 49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대 중반 후반 6억까지 거래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59평도 이제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까지 작년 10월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가 있습니다. 63평이나 이제 73평은 세대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래가는 한 77평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이렇게 되시고 실거래가가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요. 크게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세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3평은 50세대, 77평은 50세대, 각각 50세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도 59평이라는 대형 평수가 있기 때문에 또 찾는 분도 좀 적고요. 또 보유하신 분도 그렇게 매각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평, 77평은
그리고 요즘에는 그 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매수나 매도가 약간 관망세로 이제 한 2월, 3월 달까지는 제가 관망세로 돌아설 거라고 말씀드려서 결론적으로 1월 달에도 많이 거래량이 줄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나 모든 그 자산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 심리 요 세 가지로 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의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런 통계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맨 왼쪽에 보시면은 1인당 GNI가 이제 33,000달러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고소득자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이제 고소득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자금이 이제 수요를 자극한 거죠. 그래서 수요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고소득자가 많아져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겼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축 허가 같은 면적이 건축 허가 면적이나 착공 면적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은 이제 공급이 어떻게 늘어날 건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그 건축 착공 면적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에 필요하지 않은 아파트 평수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을 공급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아파트 평수 가격대를 공급해 주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미스매치 때문에, 왜냐면 서울 강남에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정부 규제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도 좀 풀어주고 막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되는데,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익도 전부 다 세금이 많고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한 560만 원 정도 이렇게 4인 가족이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통화가 보면은 이게 이제 대출을 한다든지 뭐 했을 때 이제 통장에 이제 가용해서 바로 그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이게 보면은 한 2,8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한 1,500조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연체율은 0.3%이기 때문에 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요게 한 1% 정도 초과한다면은 약간 뭐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나 착공 면적 같은 걸 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작년 11월 기준입니다만은 100 이상이면은 상당히 그 심리가 안정돼 있고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 강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96.7이니까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그거 일정 특정 지역은 또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지금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4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이제 국내 그 외국인의 그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그 정도 수준, 이제 4천억 정도 달러 되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이 이제 외환보유가 자꾸 줄어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팔아서 떠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인구는 한 5,170만 정도 되는 거고요. 출산율은 뭐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그 가임 여성분이 평생에 자녀를 낳는 게 0.977명이니까 1년에 아니 평생에 걸쳐서 한 사람도 이렇게 낳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출산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주택 보급률은 뭐 103.3%